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반도체 통계가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인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위상, 그 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댓글이라든가 블로그 댓글, 그 다음에 제가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저보고 주식을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절대 강자하면서 1등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D램은 SK하이닉스한테 1분기, 2분기에 내줬습니다.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도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321단을 생산하면서 기술력을 앞서가고 있죠. 오늘 그 주제는 일본 니케이 조사에서 D램, 낸드, OLED, 초박형, TV 이 4개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등을 차지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거는 1등과 2등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뭐 중국 업체라든가 또 기술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제 삼성에 관련돼서는 기술 리더십을 이제 유지하면서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율과 발열입니다.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율과 발열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DR4 생산을 연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올해 안에 다 끝내기로 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DDR4를 이제 단종, 이제 생산을 안 하기로 했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12월인가 이렇게 단종하는 걸로 하고, 고객사들한테 다 통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DDR4가 DDR5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이 메모리 회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올해 종료 예정이던 DDR4 생산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양사가 DDR4 생산 중단 계획을 밝혔다가 철회했다. 이에 따라서 DDR4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있다. 급등합니다. 가격을 한번 볼까요? DDR4 가격이 DDR5보다 석 달째 더 비싼 상황이에요. 그래서 25년 6월에 보면 DDR4가 7.01달러였는데 DDR5는 5.85달러예요. 아니 DDR5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공정이 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DDR4가 더 비싸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단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8월 현재 보면 DDR4가 8.59달러, DDR5가 6.17달러입니다. 이런 현상이 가끔씩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6월 달에 보면 7.01달러, 여기 8월달에만 8.59달러입니다. 아, 고공행진입니다. 지금 DDR5는 원만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DDR4는 지금 이렇게 아주 막 엄청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종 결정을 일단은 거둬들였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HBM 생산을 집중하면서 특히 SK, 삼성, 마이크론이 그런 HBM은 D램에 비해서 웨이퍼가 3배나 소모량이 큽니다. 그러니까 범용 D램이 공급이 감소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DDR4가 지금 좀 비싸다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유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HBM이 그렇게 지금 그 출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비싸다 하다 한들 HBM의 수익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의 CXMT 창신 메모리죠. DDR4 생산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DDR5로 넘어가려고요. AI 데이터 센터 추가 확대를 하면서 서버용 DDR4 수요도 여전하다. 그래서 일부 고객이 여전히 DDR4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있어서 여전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점차 DDR5로 넘어갈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DR5는 DDR4보다 속도가 2배, 전력 효율이 30% 우수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회사들이 이렇게 가격도 저렴하고 전력 효율도 좋고 속도도 좋은 DDR5를 안 쓰고 DDR4를 쓰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DDR4는 감가상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SK나 마이크론이나
DDR4를 생산하는 게 돈 되는 것은 사실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이라고요. 일시적. 그래서 뭐 생산을 조금 연장한다고 했지만은 DDR4의 가격이 팍 꺾인다 그러면 아마 SK나 삼성도 DDR4 생산을 또 이렇게 중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DDR2에서 DDR3로 넘어가는 전환기에도 약 한 4개월 동안 이런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DDR4 가격 급등은 공급 부족 우려의 일시적인 쏠림 현상이다. 이렇게 과도기적이고 일시적인 현상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마이크론의 갤럭시용 저전력관 LPDDR5X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론의 갤럭시용 저전력 D램이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을 내년 한 1월, 2월에 출시를 할 건데 그 한 10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마이크론의 LPDDR5X가 테스트를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고, 원 감마 D램을 이용한 LPDDR5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몇 달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갤럭시에 들어가는 LPDDR5의 공급 비중을 늘립니다. 현재 40%에서 최대 60%까지 확대될 전망이고, 반대로 삼성전자가 60에서 40%로 이제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결국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나 이런 것이 떠나는 거 아닙니다. 발열 문제입니다. 수율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태문 삼성전자 DX 부문장이 마이크론 CEO와 직접 접촉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가격이라든가 공급 조건 협상에서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래서 갤럭시 S26 울트라에 마이크론 D램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전력 D램 LPDDR5X 시장이 24년엔 105달러에서 2033년에는 2.5배 정도, 243억 달러 정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글로벌 D램 시장에서 SK 하이닉스한테 1위를 뺏기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위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빠른 시일 내에 수율과 발열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갤럭시 S26에서 점유율을 60%까지 확대를 하고 삼성은 반대로 40%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는 세계 낸드 플래시 이 쿼터의 매출이 22% 급증을 했고, SK그룹이 점유율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24년도 2분기 글로벌 낸드 플래시 시장 동향, 24가 아닙니다. 25년도입니다. 글로벌 낸드 플래시는 146억 7천만 달러, 약 20조 원, 전분기 대비해서 22%가 성장을 했다. ASP라고 그러죠. 평균 판가라고 그러죠. 판가는 하락했는데 매출은 더 늘어났습니다. 비트 출하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매출이 52억 달러, 전분기 대비해서 23.8%가 증가했습니다. 점유율은 32.9%로 여전히 1위를 유지를 하고, AI 서버용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가 확대, 재고 관리도 효과가 났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I GPU, 뭐 GB200이라든가 B200이라든가 이런 데는 SSD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데서 수요가 많이 창출됐고, 그런 데서 상당히 비쌌거든요. 여기 보면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1등. 이렇게 보면 전분기 대해서 23.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켓 쉐어는 32.9%.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보시면 점유율이 전년 비해서 52.5%가 늘었고 마켓 쉐어는 21.1%입니다. 미래는 이제 뭐 키옥시가 마이크론, 샌디스크 이런 것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낸드 플래시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지금
321단이라든가 이 최신 제품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한테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하고 솔리다임, 요 인텔에서 인수한 부분들이죠. 요 두 개의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3억 4천만 달러. 전분기 대비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52.5%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위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솔리다임 엔터프라이즈 SSD가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세계 최초로 321단 낸드를 생산했죠. 그에 보면 뭐 키옥시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샌디스크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 그런데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 SSD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전망은 이제 뭐 중국 보조금이라든가 미국 관세 효과에 따라서 사재기 수요가 점차 약화될 겁니다. 이것도 아마 3분기에는 수요가 이제 안정적인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2분기 낸드 시장은 공급 조정과 AI 서버 수요 증가 덕분에 반등을 했습니다. 삼성은 1위를 수성했고 SK그룹은 사상 최고의 점유율로 2위를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아마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1등 제품을 4개 분야에서 1등을 했습니다. 미국은 27개, 중국은 18개.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에서 나온 통계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하고 SK를 얘기를 합니다. D램은 삼성전자 41, SK 하이닉스 33, 이거 24년도 얘기입니다. 24년도. 그래서 23년도 통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합쳐서 74.9%. 그러니까 D램 시장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OLED 패널도 삼성이 41.7, LG 디스플레이가 23.8 해서 65.5%. 낸드 플래시는 삼성이 34.8, SK 하이닉스가 21.3, 56.1%. 초박형 TV 삼성전자 16.3, LG전자 14.6에서 30.9. 그래서 4개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1등과 2등을 동시에 한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그런 통계입니다.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미국은 이제 플러스 하나, 중국도 플러스 하나, 일본은 마이너스 1, 한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경쟁력을 키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 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중국 기업들은 전기차라든가 스마트폰에서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유지를 합니다. 삼성과 SK, LG 등 한국 기업이 반도체, OLED, 초박형 TV 4개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비해서 여전히 부족하죠. 중국 기업은 미국 규제와 내수 침체로 점유율이 다소 하락했지만 전기차, 스마트폰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1등이라는 타이틀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경쟁력이 자꾸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수율과 발열 문제, 메모리 반도체에서죠. 이거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 SK 하이닉스한테 뒤지고 마이크론에다조차도 아마 따라잡히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7만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7만 이하로 이렇게 추락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보면 그럽니다.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삼성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지표를 보면 그럽니다. 여러 지표를 보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1등은 아직까지는 굳건합니다. 그러나 향후 전망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수율이라든가 발열이라든가 몇 가지를 빨리 해결하지 못한다면 큰 어려움에 닥칠 수도 있다는 거,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